어려운 시기여도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나라를 믿고 살아온 지금의 50에서 70대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고 미래가 자녀들의 삶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시대에서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기획 상품만을 일시적으로 내놓기보다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극복해서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속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한다라면 저절로 출생률은 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슬프게도 좋지 못한 상황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기 자신 역시도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선택을 해야 하기만 하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도 만들어지는 이 사회에 점점 줄어드는 희망 속에서 나라에 대한 부담과 분노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 답답합니다. 중간에 잠깐 말이 좀 버벅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기가 다 낫질 않아서 목이 간질간질해 갖고 목을 이렇게 잡고 말하는데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강 건너 불 구경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특히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는 힘드신 거 다 압니다. 힘드시겠지만 먹사니즘이라는 큰 캐치프라이즈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국가 안위 안전과 함께 앞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경제 발전을 통한 민생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배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쪽으로 발전 성장 패러다임을 그려나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R&D 개발의 성장, 재생 에너지의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발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것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국가이어야만 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부으며 온몸으로 부르던 노동의 새벽, 식구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 그분의 뜻에 따라 나의 의견을 적고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50에서 80대 어르신들, 한 사람입니다. 한 가족의 밥숟가락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목숨을 건 노예 생활을 하셨다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라고 하면 살 정도의 일을 하셨죠. 60에서 90년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킨 우리의 애국 전사분들이십니다. 우린 모두 서로가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찢긴 손을 들고 서로가 안아주며
그 손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서로 감싸주며 서로 같이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저는 많이 속상한데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서 중국인이 개입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스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 수도 없고요. 혼자 밀항에서 들어와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외국인 조폭들,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이 하는 일은 공장에서 일도 하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나요?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국 경찰청에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외국인 조폭들은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건 위조, 인력 송출하고 성매매 여성 무단으로 끌어들여오고 배태어 들어오는 우리나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최초에는 경찰 측에서 귀엽게도 보셨다라고 합니다. 국내 경찰관 분들이요. 실제 전원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 돈 정도 뜯어먹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밟아놔야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경찰관 분들 또는 검찰 나으리들 잘 들으시고 그들을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그들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 크게 해야 합니다. 국내 조직 조폭 대림동, 안산, 원곡동, 신곡동 외국에서 들어와서 사고쳐서 뉴스에서 왕왕 나오는 것은 들어봤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조폭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 외국인 조폭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국내외 외국인 조폭으로 대표되는 나라로는 중국입니다. 한족과 조선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들의 활동 범위는 주로 서울 쪽입니다. 가리봉동, 대림동, 구로, 영등포, 금천, 강남, 서울의 남쪽에 주로 와 있습니다. 가리봉동, 영등포, 대림동, 구로동 주로 공장 근처에 가 있고요. 심지어 서초구, 광진구 쪽은 건대 입구, 자양동 쪽에 조선족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양꼬치 거리 등입니다. 서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입니다. 이쪽도 공장 인근 지역입니다. 인천, 안산, 인천 쪽은 배로 왔다 갔다 하는 쪽입니다. 김포, 수원, 화성, 포천, 시흥, 성남, 안양, 군포, 일산, 의왕, 평택, 오산, 광주 많이 있고요. 지방으로는 창원 공단, 울산 공단, 대구, 광주, 대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분포되어
분포가 가장 많은 조폭을 보면요. 중국인들이 쪽수도 굉장히 많고 넘어오기도 쉽고 그 과정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쁜 놈들이 그렇게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조직폭력배로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조폭의 활동지는 서울에는 독산동, 시흥 쪽에 많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와서 공장 쪽에 있다가 그쪽에서 기생에 서 있다가 이제 쏠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겹치는데요. 안산, 인천, 김포, 화성, 포천, 시흥, 성남, 안양, 군포, 고양, 일산, 의왕, 평택, 오산, 광주, 아까 설명해드린 중국 조폭과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양대 산맥이에요. 얘네들하고. 그리고 지방에는 얘네들이 주로 김해 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자리 잡은 겁니다. 베트남이. 마산, 부산, 대구, 광주, 천안 이렇게 자리 잡아서 베트남 애들이 많고요. 그 다음 조직이 필리핀 조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서울 쪽보다 주로 경기도, 안산, 인천, 김포, 시흥, 화성, 남양주, 부천 거의 비슷하죠. 필리핀 조폭은 서울 쪽은 아니에요. 필리핀 관련 수사 많이 하신 강력계 이제 사건 담당 형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성매매 관련된 것을 주로 한다라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화동 성당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성당의 추기경이 필리핀 추기경으로 와 있다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파더가 그러니까 파더가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집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잡으셨다라고 합니다. 필리핀 다음으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경기도 쪽인데 안양, 안산, 인천, 수원, 화성 거의 겹치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은 부산, 광주 쪽으로 태국은 특이한 점이 광주,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조폭도 있어요. 경기도 쪽에도 있어요. 얘들도 겹칩니다. 근데 남쪽 반, 북쪽 반 그렇습니다. 일산, 포천, 남양주 북쪽, 수원, 안산, 인천, 시흥 남쪽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주로 공장 주변으로. 아니 중국인 이야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나가보자 이거죠. 얘네들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와서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겪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설지 않은 걸로 나한테 쓸데기 없는 걸로 이빨 까지 마. 지금까진 그렇게 통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왔다고 얘기했지. 내가 왔다고. 함부로 씨부리지 말라고. 어디서 장난질이야? 만나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니들. 공권력의 쓴맛을 한번 볼래?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공장 관련 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좋고 키가 크고 등치가 좋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채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은 안산 쪽에 주로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셉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문서 위조 많이 합니다. 사기 많이 치는 외국인 조폭은 나이지리아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태원 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권 위조 하는 것은 나이지리아 애들이 주로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와서 이 머리 써서 미군인 것처럼 머리 써서 범죄 저지르고 활동지가 이태원입니다. 다음은 파키스탄이고요. 활동지는 경기 포천, 일산, 동부 쪽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리 잡고 또 들어오고 아르마리 이렇게 알게 돼서 형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인데요. 이게 당연히 아실 것이고 러시아는 부산 쪽으로 제일 먼저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공항 쪽으로 해서 펄프, 나무, 목재 속에다 권총도 숨겨 들어오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당연히 있겠죠. 일본,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부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조폭은 크게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일본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좁은 곳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조직입니다. 얘네들이 세력을 만들어요.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세계 범조직단 이야기하면요. 미국,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크게 3개인데요. 이제 더 크게, 더 세다 그렇게는 러시아 마피아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 쪽에는 마약 조직, 태국 쪽에는 마약왕 쿤사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것보다 더 쪽수가 많고 원시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사고를 많이 치는 조직이 어디냐면은 중국 흑사파입니다. 중국 흑사파는 정말 골치 아픈 조직이라고 합니다. 중국 본토 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게 흑사파인데요. 이 흑사파는 양쪽으로 또 쪼개집니다. 한족이 6개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 한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역사적으로까지 보면은 중국을 통일한 것은 명나라이고 명나라 한나라 정도 되죠. 청나라는 만주족이고 금나라는 여진족이고 중국 역사에서 큰 이 땅덩어리에서 한족이 지금의 중국을 지배한다라고는 하지만 한족이 이 주요역인 적인 게 몇 번 없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다 다른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족이 6개 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큰 조직이 저장성 흑사파가 제일 큽니다. 저장성. 다음은 장시성 흑사파, 요게 대형 조직입니다. 이것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게 푸젠성 상진회라고 있어요. 중간쯤 되는 흑사파, 그 다음에 푸젠성 상두라고 있는데요. 이 뱀대가리, 그 밑으로 내려와서 상동성 회이하이, 광명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베이징 경덕파가 있고요. 이게 중조직입니다. 군소 조직이에요. 얘들 선에서 중조직이면 대한민국을 다 삼키고도 남을 정도의 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하여튼 한쪽으로 6개 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저장성, 장시성, 흑사파가 제일 크다. 그 다음이 흑사파 계열의 푸젠성 상진회, 푸젠성 상두, 상동성 웨이하이, 광명파, 허베이성, 베이징, 경덕파. 이것들은 사실상 중소 조직이고 이렇게 한쪽에 6개 파가 있고 한쪽과 맞짱 뜨는 파가 그쪽 수많은 한족을 박살내는 중국의 민족에 이제 묘족, 장족, 티베족 그 무슨 쪽이 있는데 그 아주 웃깁니다. 다 꺼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조직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조선족입니다. 한족이 제일 무서워하는 민족이 조선족입니다. 이 조선족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단합이 잘 되고 한족보다도 더 셉니다. 한족을 아주 갖고 논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살아서 조선족이지 근석은 한국인인 겁니다. 절대 밟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16개 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흑사파의 양대 산맥이 한족과 조선족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조선족이 16개 파가 있는데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요. 동북 삼성의 이 남성들이 굉장히 드세다고 합니다. 동북 삼성이 백두산을 근간으로 옛 우리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구려 땅입니다. 우리가 잠시 빼앗긴 것이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간 우리 땅이 되겠죠. 그 땅의 16개 파, 동북 삼성인데요. 지린성, 헤이룽장, 라우닝성이 있는데 이제 지린성 밑에 뭐가 있냐면 옌벤 흑사파가 셉니다. 대조직입니다. 조선족으로는 옌벤 흑사파가 제일 커요. 그리고 중소조직으로 내려가면 지린성 소속이 있고 뱀파이어파가 있고요. 교화파가 있고 그 다음에 호박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쇼지파, 상하이파, 옌직, 광주, 황사장파 이것만 봐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옌직, 강동화파 이름인 것 아시겠죠? 대충 황사장파, 강동화파 이게 중소조직입니다. 이렇게 쪽수도 많고 주로 다투는 게 이제 무슨 걸로 다투냐 하면은 칼로 주로 다룬다고 합니다. 마피아가 권총이나 폭탄물로 이제 그런 것들로 다룬다고 하면은 여기는 주로 거의 원시적인 칼로 문제를 삼으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뼈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조직 폭력배들은 3분의 1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성이 됩니다. 요즘에는 3분의 1보다도 3분의 2 가깝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원지가 한국입니다. 민족은 그 나라인 것이고 3분의 2는 본래 자국 폭력 조직이었던 이 새끼들이 지내고 있는 이렇게 숲에 걸려가지고 사고치고 어디 가서 도망은 가야겠는데 한국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지내고 있는 내국인들 돈 뜯어먹고 사는 놈들 지네 나라에서도 기생충 노릇하다가 쫓기는 놈들이 죄 지어서 이 쫓기는 놈들이 자국민들이 있는데 들어와서 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장소만 바뀐 것입니다. 3분의 1은 자국에 있는 깡패들이 다른 나라에 자국민 있는데 들어와서 그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 소위 삥을 뜯는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죠. 중국은 2개 정도 파로 한 2~3천 명 정도가 조사된 게 2007년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5개 파로 나뉘는데요. 베트남인들이 요즘에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인들이 더 많습니다. 중국인하고 못지않게. 그 쪽수는 한 800여 명입니다. 2007년도 기준입니다. 그 이후로는 조사가 현재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2개 정도 파가 들어와 있고 조직의 수는 한 조직당 300여 명 정도 되고 태국은 4개 파가 있는데 대략 한 개 파당 100여 명 정도이고요. 방글라데시는 4개 파가 100여 명 정도 비슷하게 태국과 비슷하고 러시아는 11개 파 한 2~3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미국도 있고요. 몽골도 있고 외노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애초 본토에서 불량한 이 새끼들이 들어와서는 순수한 근로자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껄렁껄렁 이제 조직을 결성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진해 자국민들 돈 뜯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자국민 깡패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돈 뜯어가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범죄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인데요. 대명천지 어디 대한민국에 와서 이거 용인하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아주. 최초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 뜯어먹습니다. 피라냐처럼. 얘네들이 나중에는 자기 나라 애들로만 충당이 안 되니까 한국인 돈 뜯어먹고 그러다 걸리면 혼나죠. 처음에는. 그런데 요 새끼들이 요즘에는 바뀌었답니다. 뉴스에도 왕왕 보도됩니다. 이것들이 똘똘 뭉쳐서 삥을 뜯습니다. 주로 한국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고용주를 협박하고 영업정지시키는 겁니다. 단체를 과시하면서 한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출입국 여권 위조하고 인력 송출, 불법 송출, 여성 무단으로 끌어들이고 배로 이제 들어오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이 초기에 밟아놓지 않으면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조금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2007년도가 조사의 마무리인데, 이 초기에 밟아놓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불법 가하게 하고, 협박하고 무지 많다라고 합니다. 국내 우리 조직폭력배들하고 대등대등한 관계로 균형을 맞아서 국내 조폭들이 2에서 2200여 명 정도인데요. 얘네들이 초창기 도박장 운영 해고했답니다. 우리 조폭들하고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주점, 노래방 이제 태폐 행위, 성매매 등을 이제 한국인을 고용해서 시킨다라고 합니다. 다방 간판 걸고 임대 받아서 브로커짓 하고 성매매 시키고 호프집 간판 걸고 성매매 시키고 이런데 어디 무슨 중국인 얘기를 해.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고? 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해.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하라고. 함부로 씨부리지 마라.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라고 했던 그런 옷이 쉬운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여라도 앞으로 입으시려고 생각하셨던 분이나 그런 생각 비슷하게 하신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옷은 정말로 몸에 군살 하나도 없이 정말 몸짱들만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몸짱도 힘들어. 군살이 없어야 돼. 아니 어디 돼지 같은 게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어. 몸매도 돼지 같은 게 키도 작고 솔직히 안 먹는 삽니다. 사고 싶어 진짜. 내 눈이 버렸어. 한 번만 더 그딴 옷 입고 몸매도 안 되는데 입고 입고 돌아다니기만 해봐. 옷을 짝짝 찢어버리는 수가 있어.